노르웨이 3대 트레킹 장소로 꼽히는 프레케스톨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8km의 트레킹 코스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케스톨렌을 찾은 이유는 수직 600m의 절벽에서 바라보는 류세 피오르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초입에 위치한 엄청난 돌계단 때문에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래도 30여 분 동안 이만큼이나 올라왔다. 중간 능선길에 올랐을 쯤 한 가족이 눈에 들어온다.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 같은 아이도 함께였는데 어른도 힘든 길을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 How old, baby? 2 years. 2? 2 years. Oh, really? Yeah. Wow. Most visiting place in Norway, I think so. Yeah. Almost. But it's good to health and see what is around. Nature. It's very Nature. Yeah. That's right. It's one of best places in the world, I think so. What you need to visit. Yeah. 아이에게 꼭 프레케스톨렌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본다. 다시 나타난 급경사의 돌길. 1시간 이상 걸었지만 아직 반도 못 온 상황. 등산로를 표시하는 빨간 T자만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올랐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건네는 인사.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피로감을 날려준다. It's our first time, Yeah. and 1 hour. We did in 1 hour. From bottom. Yes. Oh, so fast. Yes. We were so fast. You're flying. Because we thought it was going to rain. It was And- supposed to start raining and we Yeah. have to hurry up. Yes. Yeah. Right there. How do you feel in the Prekestolen? Well, it was amazing. Incredible. Amazing. I've never felt this way. Like No. Yes. You have to it's the most amazing you have to things I've seen. look down and Yes. feel the adrenaline in your body and Yes. Yeah. it's It's a good amazing. feeling. Awesome. Enjoy. Bye. Bye.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프레케스톨렌. 곧 만나게 될 그 풍경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산길을 올라본다. 위로 갈수록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다. 설상가상 비마저 내리니 발길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렇게 3시간여를 오를 때쯤 드디어 모습을 보인 프레케스톨렌. 류세 피오르에 위치한 604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또 윗면이 평평하게 깎여 있어 설교단 바위로도 불린다. 비가 와서 위험하긴 하지만 바위 끝에 올라 류세 피오르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다. I am going there like this. It's amazing, but it's so cold. We are freezing.
but yeah, beautiful. Really high. I think it's a fantastic view, but it's really high up, so I'm a little scared to walk towards the edge.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류세 피오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맑은 날엔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라는데 무심하게 내리는 비를 원망하며 산을 내려왔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모베달렌 협곡의 한 전망대를 찾아갔다. 가까이 가자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링 포센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망대에서 본 협곡의 오른쪽엔 작은 규모의 폭포가 흘러내린다. 반대편에는 만년설을 담아 100m 넘는 수직절벽을 떨어지는 보링 포센이 있다.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협곡을 채워버릴 듯 포마를 흩뿌린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른다. Very impressive, the most impressive ever. I went to Iguazu and here it's more very steep, very... 보링 포센 아래로 수천 년의 시간이 빚어낸 모베달렌 협곡이 펼쳐진다. 비현실적인 협곡의 다양한 모습들. 거치는 안개처럼 프레케스톨렌의 아쉬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 중 한 곳을 찾았다. 송레 피오르 전경을 볼 수 있는 스테가스타인 전망대. 스테가스타인 전망대에 오르면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인 송레 피오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저 멀리 산악기차와 유람선의 출발지인 플롬 마을이 보인다. 피오르의 마을 풍경이 산을 품은 바다와 어울려 참 편안해 보인다. 유람선이 갈매기를 데리고 피오르를 지난다. 저 배를 타고 피오르를 지나는 기분은 어떨까? 일정 때문에 타지 못한 아쉬움을 저 유람선에 태워 보냈다. 오슬로를 떠난 지 4일 만에 베르겐에 도착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로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베르겐은 노르웨이의 옛 수도이며 항구가 발달해 중세 유럽의 강력한 상업 동맹인 한자 동맹의 중심지였다. 브리겐 역사지구는 당시 번영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수리 중인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물 전면에는 각종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이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면 지어질 당시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독일 한자 상인들의 집이나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한다. 골목길에 한 가게를 들어가 봤다. 반지 등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주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This room is around 305 years old, so it's one of the few that still have these walls and it's still the calcite surface. But yeah, so but they've been rebuilding these houses in the same way for 800 years. But this is one of the older ones. 이곳에선 북해에서 잡힌 대구와 향신료의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브리게는 몇 차례의 큰 화재를 겪으며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시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돼 현재 62채의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I heard once that it was like the old part of the harbor, and it's burned down a few times. That's what they told me. Because it's all wood, so it's easy to burn. Yeah. And it's interesting place. 베르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집, 트롤하우젠이다. 그리그는 극작가 헨리 입센의 작품에 곡을 붙인 페르퀸트로 유명한 작곡가다.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그의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팔짱 낀 모습이 그리그가 가장 좋아한 포즈라고 한다. 그 외에도 그리그가 쓰던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는데 피아노 위 부인 니나의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트롤하우젠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작곡되지 않았을까? 해설사의 설명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Greek Museum. I think it's really nice place, very authentic. Yes,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know the story of the place. 생가 옆 호숫가, 그리그의 작업실. 그리그는 호수를 바라보며 작곡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죽어서도 호수를 보길 원했다는 그리그. 그의 원대로 호수를 바라보는 암벽에 부인 니나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리그의 마음을 담은 노르도스 호수는 평온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니 콘서트.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음 여정을 위한 경유지인 보드에로 향했다. 페리 출발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조류를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았다. 다리 위를 한참 걸어가다 밑을 내려다보니 살츠 스트라우멘의 소용돌이가 보인다. 두 피오르의 해수면 높이차로 발생한 소용돌이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맹렬히 해협을 빠져나간다. 크기가 10m나 되는 소용돌이도 있다고 하는데 성능 좋은 모터를 가진 관광보트도 소용돌이를 이기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페리를 타고 보드를 떠나 마지막 목적지인 로포텐 제도로 향했다. 약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목적지인 모스케네스 항에 도착했다. 바다 위의 알프스 정상이라고 불리는 로포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오랜 시간 노르웨이를 지탱해온 대구잡이의 중심지로 가장 노르웨이다운 곳이기도 하다. 로포텐 도착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레인의 마을. 잔잔한 바닷물이 집과 배와 산을 물속에 그려낸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We in fish industry because behind you here we have the biggest fish factory here in Lofoten. And there they make dry fish that will be sold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late of March and the start of April. They take this cod for they will be right in this area. 대구잡이의 중심지답게 곳곳에 대구 덕장이 있다. 이곳에서 2-3개월간 말린 대구는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된다고 한다. 이곳에선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만 집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어민들의 오두막 로르부에르다. 요즘은 대부분의 로르부에르가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이용된다. 웬만한 고급 호텔처럼 잘 꾸며진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로포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이라고 하니 오늘은 무리해서 이곳에서 묵기로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레인의 마을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다. 물에 비친 집들의 불빛. 마치 동화 속 마을을 보는 듯하다.